1976년에 입양된 토냐 씨는 30살이 되던 해 한국 입양기관에 서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Der har været et rygte blandt danske adopterede om, at papirerne, ens oprindelige papirer kunne blive destrueret, når man var omkring de 30 år. Så da jeg begyndte at nærme mig den alder, der tænkte jeg må hellere se, om jeg kan få fat i dem, fordi hvis jeg nogensinde vil have kontakt, og de bliver destrueret, så vil jeg jo fortryde det. 평생 자신의 한국 이름이 엄송숙인 줄 알고 살았다는 토냐 씨. 그런데 새로 받은 입양 서류엔 전혀 다른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엄송숙이 아니었습니다. Dokumentet er faktisk en blanding mellem den her piges identitet, jeg har overtaget, og så min egen baggrundshistorie, men hvor min onkel og tante er sat på som mine forældre. Ja, hvad med dit koreanske navn? Hvad var det? Kwon Young Min. Won Young Min. 평생 소중하게 간직했던 입양 당시 사진도 엄송숙의 것이었습니다. This is the birthday of, yeah, and this is a description of her. 엄성숙과 권영민의 얼굴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I forhold til det, som mine forældre, da hele deres adoptionssag, da de ventede på mig, der skulle de først have haft en pige. Så fik de at vide, at moren havde afhentet hende. Og så ville de få en anden pige. Det var så Omsung-suk. Og så fik de mig. Så jeg er faktisk barn nummer 3 i deres adoptionssag til deres yngste pige. Så. 자신을 엄성숙이라고 소개했던 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녀는 화가 납니다. 입양인들에게 한국 이름이 가진 의미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Og det her navn, det har jo en eller anden meget magisk betydning som adopteret, fordi det er det, du har holdt fast i, og det er eksotisk, og det var mig før jeg blev mig. Altså, der er jo mange, der får tatoveret og sådan noget. Gudskelov, jeg ikke har fået det. 권영민은 왜 엄성숙으로 바뀐 것일까? 우리는 서류에서 한 일시 보호소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이름의 보육원이 부산에 있었습니다. 이 보육원은 과거엔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아이들이 머무는 일시 보호소도 함께 운영했다고 합니다. 저희 KBS에서 왔는데요. 저희 궁금한 거 몇 가지 확인만 하려고. 그 기간은 98년도에 폐업했거든요. 그 기간은 98년도에 폐업했습니다. 여기에 산 적이 없는 아동이 여기 살았다라고 기록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어차피 입양을 가야 되는 순서면 어떤 아이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대타로 가는 거는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그럼 자기 이름으로 갔어야 되는데 죽은 아이 이름으로 간 거니까.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없겠지만 그분 입양을 가셨다는 거는 결손 가정이었다는 것도 맞고 이 역이나 아니면 어디 지역에 양육시설이나 일시보호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갔겠죠. 아기의 이름이 바뀐 이유는 알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수소문 끝에 1970, 80년대에 입양기관에서 일했다는 한 사회복지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이 이름이 바뀌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회복지사. 그 건강도 그렇고 내가 지금 말한 데도 일시보호소예요. 걔가 한 돌 미만이었어요. 걔가 기아로 왔어요. 기아로 발견되는 일시보호소에서는 애들이 법정 기간이 있어요. 얘가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얘 입양 대상으로 해도 되냐고. 난 얘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돌려보냈어요. 그러는 상황에 내가 그때 너무 놀란 게 얼마 안 있는데 다른 이름의 걔가 온 거예요. 얘 걔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애라 그래서 제가 놀랬고 안 좋게 생각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난 저 사람들 무슨 어디에 그냥 막말로 말하면 막 이에 저에 막 끌어모아서 데리고 오는 거 불안했어요.
미아나 기아가 발생하면 일시 보호소로 보내지고 최소 2주간 부양 의무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도 찾지 못했을 경우에만 입양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입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당시 입양 기관의 입장에서는 빠르게 갈수록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빨리 보낼 필요는 모든 입양 기관의 스태프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중요한 기준이었고 되게 압박을 계속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 절차들을 늘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고하다 그러면 부모들도 사실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부모가 있다 이 자체가 사실 외국에서는 입양을 가야 되는 조건인가? 입양 적격성 조건이니까 이거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호적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되게 편리한 거죠. 1950년대 전쟁 고아를 구하겠다고 시작된 해외 입양. 그러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한 1970, 80년대에 해외 입양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978년 보건사회부 내부 문건을 보면 당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져 민간 외교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1982년 국회 회의록에서도 당시 입양 정책을 엿볼 수 있는 보사부 장관의 발언이 나옵니다. 기아 미아들은 정상적인 가정교육을 받을 수 없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사람들이므로 해외 입양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해외 입양을 장려했던 것. 민간 외교와 이민 확대라는 정부 정책 속에서 1980년대 중반 해외 입양 아동 수는 정점을 찍습니다. 입양 기관들도 경쟁적으로 아동 확보에 나섰습니다. 보육원과 같은 복지시설에 지원금을 주고 아이를 데려오는가 하면 산부인과, 조산원과도 연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해외 입양을 보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해외 입양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결과가 있었죠. 그 달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죠. 제가 80년대, 81년 1월부터 이제 홀트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1년 한 5개월. 그때 하나에 보내면 3,000불이었거든요. 근데 제 월급이 20몇만 원이었어요. 23만 원인가? 그러니까 한 아이를 입양 보내면 일하는 이 사회복지사 연봉, 한 사람 연봉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비싼 입양 수수료를 받고 매해 수천 명씩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는 동안 입양 기관들은 점점 더 규모를 키우고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입양 기관들의 입장은 무엇일까? 과거 홀트 아동복지회를 이끌었던 책임자 중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홀트 관계 그니까. 네네. 회장님이 그때 40년 넘었는데 네. 정규직은 내가 모른다. 근데 회장님께서 그 후견인으로 너무 많은 입양인들을 사인하셨잖아요. 그거는 그게 입양 나온다는 게 전부 다 정부의 정책에서 나간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지 알잖아. 그래, 정부 정책 아이가. 애들이 나가는 것도 전부 다 이민 나가는 형태로 좀 절차 받아 나간 거야. 정부의 승인 받아 나간 거야. 무슨 양인지 알지, 그 당시에? 네, 뭐 서류들이 좀 오류가 있거나 잘못 머리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건 이 사람이
많이 나갔나 뭐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있는 거야. 뭐다 성공한 사람도 많고 일부가 이제 소수부터 내가 다 성공했잖아. 불란서 같은 뭐 당원도 나오고 뭐 세계 미국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 지뢰 간 이야기는 안 하기 좋아. 국가적으로 봐서 좋고 나라를 봐서 내가 무슨하겠니?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지뢰 간 이야기 어떤 일이 있는지 난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다고.